오늘 제가 그 소개할 책은 무조건 팔리는 스토리 마케팅 기술 100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이전에 그 무조건 팔리는 그 심리 마케팅 기술 100 음, 그거랑 이제 세트로 나온 책이거든요. 음, 그래서 일단 일본 저자가 이렇게 지었는데 이제 이 제목이 스토리지만은 이분은 굉장히 그 이야기꾼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게 뭐 100개까지가 됐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걸 어떻게든지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잘 파는 사람은 물건이 아니라 지금 방금 그 최기문 교수님 음, 얘기하셨듯이 잘 파는 사람은 물건이 아니라 이야기를 판다라는 음. 그런 얘기인데요. 저자는 가와카미 데스야라는 분이고요. 책은 2024년 6월 24일 날 나왔습니다. 이건 무조건 팔리는 마케팅 기술 시리즈 두 권, 예, 이렇게 돼 있고요. 이분은 그 브랜딩 연구소, 그 쇼난 스토리 브랜딩 연구소 대표고요. 어, 오사카 대학의 인간과학부를 졸업하고요. 인간과학부라는 게 좀 생소한데요. 그 보통 우리는, 어,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쓰는 말이거든요. 이게 뭔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비슷한 게 이제 인간공학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휴먼 엔지니어링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뭐 그런 걸 하시고 공부를 하고 대기업 그 광고 대리점에서 근무를 했고요. 이때는 아마 영업직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는 실제 광고의 제작에 참여하는 카피라이터로 참여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자신이 이런 그 스토리 브랜딩, 스토리 마케팅 뭐 이런 말을 이렇게 만들어내면서도 몇 가지 이제 그 뼈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이 책의 그 중요한 그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뭐 어, 캐치프레이즈로 만드는 상류 카페 이게 어떤 강줄기를 보고요. 상류, 하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개념으로 해서 카피를 이렇게 재미있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핵심 카피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게 다 흘러나온다. 접목이 돼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그 스토리 브랜딩이라는 독자적인 기법을 개발하고 가성비 높은 스토리 브랜딩의 1인자로 알려져 있다. 어, 광고 제작뿐만 아니라 기업 단체 브랜딩이나 홍보, 어드바이저 등도 맡고 있고, 뭐 상도 여러 번 탄 그런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썼던 책들입니다. 이게 물론 국내에 이제 번역이 됐던 것들인데요. 2015년에 팔지 마라, 팔리기 하라, 뭐 연봉이 달라지는 글쓰기, 어, 그러면서 그 세일즈 기법으로서 이제 스토리를 얘기했고요. 2017년에는 뭐 당신의 글에는 결정적 한방이 있는가 하고 글쓰기에 대한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서 역시 잘 팔리는 한 줄 카피, 길거리 POP에서부터 이제 TV 광고까지 카피 쓰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어, 이런 역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상황을 옳게 하는 7가지 말의 기술, 뭐 굉장히 이게 지금 부제를 이렇게 붙였지만 본인이 이제 이 책에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한마디로 상황을 옳게 한다는 말 자체가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그런 게 진짜 있을까? 예, 7가지 말의 기술.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여기 좀 똑같은 걸 써놨는데, 누가 뭐 복사를 하면서 제가 좀 실수한 것 같은데요. 소심해도 괜찮아라는 책을 썼고, 판매의 기술, 안 팔려서 답답할 때 읽는 판매 기술. 그래서 상황을 뒤집는 기발한 마케팅 이야기. 역시 이제 마케팅 이야기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이, 어, 그다음 나온 게 이제 그 힘들 때마다 달려가고 싶은 서점이 있다. 그래서 소림 서원 그래가지고 고바야시 서점 뭐 이렇게 이제 그 책 서점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발표하는 책이 이제 2024년에 나온 거고요. 쭉 보시다시피 이분은 그 카피라든가 이야기에 대해서 줄곧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예. 구성을 보면 프롤로그서부터 1장은 스토리가 어떤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돈을 들이지 않고 쓸 수 있는 기술 10가지 그 스토리에 대한 2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스토리의 속성은 어떻다 이런 특징들이 있다. 그리고 4장이 사실은
전체가 한 100개의 그 챕터로 되어 있지만은 챕터라는 편이 이상하고 섹터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 사장이 제일 많습니다. 예. 이게 각각 한 10개씩 들어있다 그러면요. 10개, 20개, 30개라 그러면 40번서부터 아마 90번까지 거의 그 60개, 60, 한 50개 정도가 여기 4장에 들어가 있고요. 5장은 이제 개인 브랜딩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 10가지 나와 있고, 에필로그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이제, 어, 보면서 굉장히 재밌었는데, 사실은 제가 이, 그, 뭐랄까, 그 정리를 하면서, 이번엔 좀 다른 방법을 좀 시도를 해봤는데, 그 텍스트 형식으로 메모장에다가 챕터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이걸 옮기는 그런 방법을 썼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는 시간이 너무 걸렸어요. 어떤 거는 막 그 재밌어가지고 막 실제 그 일본어 가지고 검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뒤에 나옵니다. 어, 그,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이렇게 정리가 이렇게 옮겨지지 않은 것들은 그냥 건너뛰었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생각하게 만드는 스토리. 어떻게 해야 필요한 상품처럼 보일까요? 하는 게 이제 일장인데요. 몇 가지 이제 사례들을 쭉 나오는데, 이, 처음에는 그 사람의 감정을 뒤흔드는 건 언제나 이야기다. 이렇게 하면서, 소비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이 사람은 이제 접근하는데, 이성적 소비랑 감정적 소비다.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는 이제 다 개념적으로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이성적이라는 것은 뭐, 가성비를 따진다거나, 실용성, 편리성, 가격이라든가, 뭐 이렇게 균형 있게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걸 얘기하는데, 감성, 감정적이라는 것은 이건, 이런 이성적인 소비를 벗어나서, 어, 그냥 갑자기 사고 싶어서, 뭐 가격이 상관없지만 이게 끌려서 그냥 질러버리는 그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은, 내가 뭐 이마트나 어떤 그 마트에 가가지고 뭘 사야지 그러면은 꼼꼼하게 사야 될 걸 한 5가지 정도 적어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실제로 가가지고 5가지만 냉정하게 사고 딱 나오느냐? 그런 경험은 별로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감정적 소비에 많이 이렇게 쏠리게 되는데, 당신이, 당신이 가게나 회사가 대기업이나 가맹점이 아니라면, 즉, 어, 어떤 표준화되어 있고 어떤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면, 소비자가 감정적 소비를 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 이성적으로 소비하게 하면 경쟁에서 대기업한테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성적 소비보다는 감정적 소비를 하도록 어떻게 유도를 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논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적 소비를 하게 할 때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스토리다. 사람의 감정을 흔드는 것은 언제나 스토리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스토리의 중요성을 언급을 하고요. 작은 회사가 제품을 파는 법. 그래서 작은 회사나 가게는 다르다. 단순한 고객 만족만으로는 강하게 남지 않는다. 뭐 큰 기업들은 고객 만족 이런 걸 내세워가지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미 경쟁 업체들이 많고 그래서 고객들은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다시 찾지 않게 된다는 거죠. 거기 제품이 나쁘다기보다는. 그래서 여기 이 책은 특징이 이제 각 챕터마다 굉장히 가볍게 읽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끝에 가서 꼭 이렇게 네모나게 칸을 해가지고 스토리 기술 꼭 알아두기 여기 2가지 포인트를 꼭 찝어줍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여기 뭘 얘기하려고 그랬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내용 중에는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요. 뭐 그냥 근데 꼭 스토리 기술과 꼭 알아두길 뭐를 구분하기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작은 회사나 가게가 어, 계속 물건을 팔려 그러면은 고객 만족이라는 그 이름 넘어서 그 마음을 울리는 무엇인가를 제공해야 된다는. 그래서 그 무엇인가는 뭐냐? 고객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특별한 스토리다. 그 스토리를 만들어라. 뭐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스토리를 만들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되게 이제 머리를 싸매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슨 소설 작가도 아니고 집필가도 아닌데 어떻게 스토리를 만들지 끙끙거리는데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스토리는 창조하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거다.
그러니까 자신을 잘 살펴보고 고객을 살펴보고 뭐 경쟁업체를 살펴보고 뭐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예로 이제 일본의 그 슐리치 맥주라는 맥주가 있었는데